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전, 경호, 보안 이런 문제,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화문이나 어디 비교 우위 차원에서는 훨씬 좋다. 시안을 정해놓고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사를 해서 집을 인테리어를 다시 해도 간단한 집 공사를 해도 보통 2달 걸립니다. 부대들의 이전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한 달 안에 비워라.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방부의 이달 말까지 이전 준비를 끝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지시가 내려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입주한 편의점과 미용실도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에 갈팡질팡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졌는데요. 17일 저녁 MBC 뉴스에 따르면 갑작스런 이전 통보에 국방부 내부에선 계집도 이렇게 갑자기 허물지는 않는다. 사지를 찢어 국방부를 해체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등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직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느닷없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 변경했는데요. 당장 안보 공백과 조단위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힘당 쪽에서도 풍수지리로 변경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윤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국방부라는 군사시설 요새에 집거하며 자신과 가까운 주변인만 옆에 두고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불통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윤 당선자의 행태가 올바른 행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는 불법이며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를 적법한 절차 없이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것은 당선자라 할지라도 형사소추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헌법 제84조에 의거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는 형사소추 대상이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상황에서 국방부를 대안도 없이 해체에 이전하는 것은 방위태세를 지극히 떨어뜨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내란 외환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법을 해석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자신이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을 이전하고 싶다면 현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마치 자신이 초법적 존재가 된 듯한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법을 집행했던 검찰청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이 말이죠. 인수위는 대통령 직무실 이전을 위한 어떠한 예산도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예산 집행 지시 또한 불법인데요. 헌법 54조 1항에 예산안의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직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 집행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89조에 의하면 윤 당선자가 하고 있는 청와대 용산 이전 강행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인데요. 국정의 기본계획과 예산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 이와 관련된 내용 등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수위 차원에서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 겁니다. 만약 무리하게 강행했다면 탄핵 소추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탄핵은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데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의 행위는 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당선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되고 취임 후에도 연속성이 있으면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관습헌법도 인정하는 헌재의 유연함에 비춰볼 때 탄핵 사유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권한이 없는 당선자, 인수위의 결정에 의한 대통령 직무실 이전, 특히 국방부로의 이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적 행위로 대통령이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로 형사소추 대상이 되며 넓게는 탄핵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굳이 추진하고자 한다면 취임 후 관련 근거 마련 및 예산을 배정하고 추진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강행하고 있는 거죠. 법을 집행했던 검찰의 수장이 이걸 몰랐던 걸까요? 뭐가 그리 급한 걸까요? 왜 당장 용산으로 직무실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취임과 동시에 반드시 용산 직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무속과 역술, 풍수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 옮기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슨 꼭 뭐 풍수 지리설 따라가듯이 뭐 용산이 좋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네. 이재호 국힘당 상임고문은 17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반대하면서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직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풍수지리설 영향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용산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맞네요. 현재 용산은 국방부가 있는 겁니다. 국방부 그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중합니까? 안보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또 우리 북한하고 관계에서도 그러고. 예. 그런데 느닷없이 국방부를 딴 데로 가라.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그것도 우선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그 용산으로 가는 데는 뭐 어떤 교수가 뭐 자리가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뭐 위치가 너무 좋고 뭐 뷰가 좋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기 때문에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문의 요임금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우리나라로서는 뼈아픈 곳입니다. 용산이요? 1882년에 이모군란 때부터 일본군이 공간 수비대가 용산에 주둔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선군 주차사령부, 일본군 전시사령부, 일본군 사령부 그 용산 그 일대는 우리로 봐서는 정말로 대통령이 가면 안 될 자리예요. 개인 살림집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 살림집 옮기는 거야. 뭐 여살다 저기 마음대로 옮기지만 이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 옮기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슨 꼭 뭐 풍수 지리설 따라가듯이 뭐 용산이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네. 이날 이 고문은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방부로 가면 제왕적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용산은 1882년 이모군란 때 일본군의 공관 수비대 주둔부터 조선군 주차사령부, 일본군 전시사령부, 일본군 사령부 등 뼈아픈 곳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용산 일대는 정말로 대통령이 가면 안 될 자리라며 개인 살림집 옮기는 게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의 직무실을 옮기는데 무슨 풍수지리설 따라가듯 용산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문은 또 누가 봐도 용산으로 간다는 것은 풍수지리설을 믿는 것이라며 이달 초까지 광화문을 내내 노래해놓고 느닷없이 무슨 용산,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날 진행자가 이재호 고문이 여당이 되니 쓴소리를 많이 한다고 말을 하자 이 고문은 생각을 해보세요. 뜬금없이 왜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생각만 해도 화가 나. 무슨 용산은 용산이야. 뜬금없이 그것도 국방부 쫓아내고 거기 가서 앉는다?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 풍수지리설 이외에 무슨 걸로 해석을 하겠어? 라며 용산 터가 좋다. 어떤 교수도 그랬대. 그 터가 명당 터라 좋다고. 되나? 그게 안 되겠지라고 거듭 윤 당선인의 작태를 맹 비난했습니다. 한 예비역 대령은 이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거는 몇천억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게 다 작전 계획을 몇십 년을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어마어마하게 시설 투자한 거는 어쩌자는 건지라고 우려했는데요. 청와대 경호, 경비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데 따르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청와대 경비 경호 체계는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이 외곽, 경찰 101 경비단이 울타리 안쪽, 경호처는 근접 경호,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같은 전력까지 두어 달 만에 국방부 일대로 옮겨 재배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 인구 밀집 지역인 용산 국방부 주변에 별도의 보안시설이 추가로 설치되고 도감청과 테러 방지를 위해 수시로 방해 전파까지 쏘아대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막심해지는데요. 이럴 줄 모르고 윤석열에게 투표한 건가요? 이제와 자신들의 손가락을 없애고 싶다는 원성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불과 8일 만의 일인데요. 아마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번 남을 찍지 않은 47%의 국민들은 무슨 죄란 말입니까?